요즘 세상 보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.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. 그럴 때마다 좀 좌절감도 느끼고, 그쵸?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와 가난, 또 삶의 목적에 대해 지금껏 해왔던 생각이 사실은 근본부터 틀렸던 거라면 어떨까요? 오늘은 바로 이 부와 빈곤,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 아주 독특하면서도 어쩌면 좀 불분할 수도 있는 한국의 한 철학적 관점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이런 부의 격차를 보면 속상하고 무력감 느끼는 거 당연하죠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요, 여기에 대해 아주 뜻밖의 대답을 대놓습니다. 그게 단순히 운이 나빠서 아니면 사회 구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이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에요. 지금 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. 생각해보면 정말 도전적인 이야기잖아요.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철학은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아주 기본적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.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,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나의 경제 상황까지도 전부 다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? 이 철학의 중심에는 정당한 보상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결과에는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다는 뜻이에요. 쉽게 말해서 지금 내 모습, 내 상황은요,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아주 정확한 성적표 같은 거라는 거죠. 근데 이거 운명론하고는 좀 달라요. 오히려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가 따르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. 좋아요. 그럼 이 법칙에 따라서 가난을 피하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실질적인 조언이 나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,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는 걸 보더라도 막 비난부터 하지 말고, 저걸 보면서 나는 배우자, 이런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.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절대 가난해질 일은 없자고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이 철학은요, 특히 노력 없이 얻은 돈을 아주 위험하게 봅니다. 왜 그럴까요?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. 정당한 대가 없이 생긴 돈이 어떻게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재앙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.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. 정말 깊고 깊은 산골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. 세상과 거의 단절된 채로 아주 가난하게요.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그냥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.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족의 이야기가 방송을 타면서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.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이 정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. 자신들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행운처럼 보였죠. 하지만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. 갑자기 생긴 그 큰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. 오히려 그 돈이 원인이 돼서 가족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렸고 결국엔 모든 걸 잃고 예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.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이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돈을 감당할 만한 내적인 준비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릇이 안 되는 사람한테 노력 없는 돈을 그냥 쥐어주는 건요,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아주 해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런 개인 차원의 원칙이 사회 전체의 복지 정책으로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철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돕는다는 것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굉장히 논쟁적인 사회복지 모델을 꺼내놓습니다. 여기 두 가지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지죠. 그냥 필요하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철학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. 모든 지원에는 반드시 일이라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정당한 노력을 해야만 도움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. 이 모델의 논리를 이해하려면 기름기라는 아주 재밌는 비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. 여기서 기름기가 뭐냐면 한 사람이 가진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신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.
오랫동안 힘들게 산 사람은 이 기름기가 쫙 빠져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제대로 일을 할 힘이 없는 상태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가장 놀랍고 논쟁적인 주장이 나옵니다. 이 모델은요, 사람의 기름기 수준에 따라서 일의 강도랑 월급을 다르게 줘야 한다고 말해요. 예를 들어 에너지가 100%인 사람한테는 100%짜리 일과 월급을 주면 돼요. 그런데 에너지가 30%밖에 안 남은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는요, 오히려 더 힘든 일을 시키고 월급은 30%만 줘야 한다는 겁니다. 좀 이상하게 들리죠? 아니, 왜 더 힘든 사람한테 더 혹독한 일을 시키라는 걸까요?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. 그 힘든 노동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나,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뀔 계기를 찾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. 핵심은 편안함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철학을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인 정책 변화까지 제안하는데요. 일단 조건 없이 현금 주는 건 그만둬야 한답니다.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는 증거,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. 그리고 정부가 돈을 줄 때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출처럼 빌려줘야 하고,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그 사람이 뭔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일 때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. 결론은 무조건적인 복지는 아예 없어져야 한다는 아주 강한 주장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, 이 생각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? 이건 단순히 경제정책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로 이어집니다. 결국 이 철학의 핵심은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보는 거예요. 고난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겪는 벌이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내가 더 강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수업 과정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고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지? 그 이유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. 어려움은 우리를 부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온다는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정말 만만치 않은 아주 도전적인 관점을 같이 살펴봤습니다.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그 진짜 목적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? 그냥 지금 당장 편하게 해주는 걸까요? 아니면 좀 혹독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힘, 그 인격을 갖추게 만드는 걸까요? 아마 쉽게 정답을 내릴 순 없을 겁니다.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는 것,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.